청취자분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밭관계의 토양 수분 소비형, 그러니까 SMEP 자료들을 보니까요. 와, 이 물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으시구나 싶었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작물이 땅속 물을 어떻게 쓰는지 그 패턴을 아는 게 진짜 핵심이잖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특히 요즘같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중요해진 것 같고요. 그렇죠. 정말 중요한 문제죠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SMEP, 토양 수분 소비형이라는 게요. 그냥 물을 준다 이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. 아, 다른가요? 어떻게 다르죠? 네, 작물 뿌리가 있잖아요. 그 뿌리가 토양 깊이별로 실제로 물을 얼마나 또 어떤 속도로 이렇게 쓱 빨아들이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. 뭐랄까 일종의 물 사용지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. 물 사용지도요? 비유가 재밌네요. 네, 그걸 알아야 진짜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줄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밭 전체에 그냥 똑같이 휙 뿌리는 거,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렇죠. 그게 능사가 아니죠. 근데 왜 이게 지금 더 중요해졌을까요? 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역시 기후변화하고 또 잦은 가뭄 때문이에요. 예측하기 힘든 가뭄이 자꾸 오니까 농업용수 자체가 점점 귀해지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심각하죠.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전 방식대로 그냥 무작정 물을 주면요. 어떤 작물한테는 이게 너무 많거나 혹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. 아, 작물한테 스트레스요? 그건 정말 생각 못했네요. 네, SE프부는 바로 그런 숨겨진 비효율이나 스트레스를 딱 찾아내서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뭐랄까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. 그래서 더 과학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실제로 이 SAF법 기반으로 정밀 관계를 하려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꽤 복잡할 것 같은데요? 네,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해요. 땅 속에는 그 토양 수분 센서나 텐시오미터 같은 거요. 그런 장비를 직접 꽂아서 수분 상태를 재고요. 아, 직접 측정하는군요. 네. 동시에 또 중요한 게 기상 데이터인데요. 이걸로 증발산량이란 걸 계상해요. 징발산량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요. 날씨에 따라서 작물하고 토양 표면에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물의 양이죠.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. 작물의 물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? 아하, 물 발자국이요? 네, 그거 흥미로운데요? 네. 유명한 펜만 몬테이스 공식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. 그럼 작물이 자라는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게 줘야 하나요? 아기 때랑 다 컸을 때랑 다를 것 같은데. 오, 정확합니다. 아주 중요해요. 그때 쓰는 게 바로 작물 개수, KC라는 건데요. 이건 작물의 성장 단계별로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타내는 일종의 지수 같은 거예요. 아, 지수요. 네. 막 자라기 시작한 새싹이랑 한창 열매 맺는 작물이랑 당연히 물 원하는 양이 다르겠죠. 그렇죠. 다르겠죠. 이 KC 값으로 아까 그 증별산량을 보정해서 단계별로 필요한 물량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. 와, 그러니까 작물마다 시기마다 맞춤형 물 식단을 짜주는 거네요? 네, 맞아요. 딱 그 비유가 좋네요. 맞춤 식당. 와, 진짜 정밀한데요.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싹 모아서 실제 물 주는 양은 어떻게 정하죠? 네, 그게 이제 또 핵심인데요. 토양이 물을 얼마나 머금을 수 있나, 그리고 식물이 실제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깊이가 어디까지냐, 이걸 알아야 해요. 자료에 그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잖아요. 포장 용량, 영구 위조점 곱하기 이런 거요. 네네, 봤어요. 좀 어려워 보이던데요. 네, 근데 목표는 사실 간단해요. 포장 용량, 그러니까 흙이 물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상태랑요. 영구 위조점,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그 한계선 사이에서요. 딱 그 사이에서 뿌리가 활동하는 깊이, 즉 유효토심만큼만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. 아,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춰서? 네, 그렇죠. 거기다 관계 시스템 효율까지 생각해서요. 결국 식물의 물탱크를 낭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거죠. 그렇군요. 와, 설계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걸 매일매일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예요.
센서 데이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기상 예보나 작물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보면서 물 주는 타이밍이랑 양을 조절해야 하죠. 아, 실시간으로 계속 조절해야 하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과정을 아예 자동화 시스템이랑 연결해서요. 효율도 높이고 노동력도 확 줄이는 추세예요. 자동화까지. 세상이 정말. 그럼 만약에 물이 아주 부족할 때는요?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? 그럴 때는 정말 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죠. 예를 들면 여러 작물 중에 어떤 작물에 물을 먼저 줄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물방울을 뿌리에 바로 똑똑 떨어뜨리는 점적 관계 있잖아요. 네, 들어봤어요. 정말 전략적인 접견이 필요하군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 SMEP라는 건 작물이 실제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요. 네, 그렇죠. 물 낭비나 작물 스트레스는 확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그런 정밀 농업 기술이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정확합니다. 아, 청취자분께서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정말 알 것 같습니다. 결국 이게 물 절약, 또 환경 보호,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우리가 이렇게 작물의 물 사용을 정말 미세한 수준까지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요. 앞으로는 단순히 어떻게 물을 줄까 이 문제를 넘어서요. 특정 지역의 물 사정에 맞춰서 무엇을 재배할 건지 이 근본적인 결정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? 아, 물에 맞춰서 작물을 선택한다. 네. 어쩌면 물 가용성에 따라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생각해볼 문제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농업 기술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